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껏 아시아에서 최고 협회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오후 8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2023년 AFC 주관대회 및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초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수상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은 올해의 남자 국제선수상의 손흥민이, 올해의 여자 감독상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령우, 배준호, 김혜리, 케이시 유진 페어 등도 수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AFG는 각국 축구협회를 피파 랭킹을 기반으로 한 AFG 랭킹으로 구분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루비 부문으로 시상을 나눠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일본 축구협회, 이란 축구협회와 함께 플래티넘 축구협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개최국 2점을 안고 수상도 기대됐으나 결과는 일본 축구협회의 통산 9번째 축구협회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이 제정된 2005년 시상식 이래 대한축구협회는 한 번도 해당 부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9번이나 협회상을 받을 동안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3년 시상식에는 3개 부문으로, 2022년 시상식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졌음에도 결실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축구협회도 4회, 중국 축구협회도 2회 수상했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축구협회상이 실제 운영 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중시했다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엄밀히 말해 외교적 능력이야말로 대한축구협회가, 특히 협회장이 발휘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올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중동 카르텔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초 성과를 달성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축구협회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말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8일 축구회관을 방문해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대한축구협회를 비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정 회장은 시상식 전 취재진을 만나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하시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모니터하신다. 천안에 짓는 축구종합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감격하셨다. 피파도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 말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의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 원론적인 답변에 가깝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정몽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심취할 게 아니라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할 영역이 있는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정 회장은 AFC 어워즈와 컨퍼런스를 유치하며 한국 축구의 성과를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거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정 회장은 인펀티노 회장의 립서비스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반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문제보는 5일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부 감사는 지난 7월부터 실시됐는데요.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특혜 논란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미 10월 초 한 차례 열렸던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는 홍명보 감독과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규정이 다수 위반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을 실시한 최현준 문제부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협회 관계자들을 대면 미서면 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확인했다며 총 27건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어 문책, 시정, 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을 선임할 당시 정식적인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비공식적 면담을 거쳐드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후 이임생 이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라 말했습니다. 또 당시 홍 감독을 독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서 당시 최영일 축구협회 부회장이 면담 자리에 동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위증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최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명보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최 감사관은 홍명보 및 위르겐 클린스만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정상적인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감독 선임 당시 정강이를 무력화시키고 이자 최종 면접을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직접 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는 회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불투명 및 불공정한 면접을 했고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홍명보를 감독으로 내정 발표하고 이사회 서면 결의를 추진해 형식적인 운영을 했다. 이에 선임 문제를 지적하자 축구협회 측은 허위 자료를 배포해 축구협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부는 정몽규 회장이 야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관련인 3명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정강위에서 감독 후보자를 재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문제부는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선임 절차의 문제성과 더불어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부적절성,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한 문제,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축구협회에 방만하고 부적정한 행정 처리를 모두 지적했습니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그 외 사면 업무 처리의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올해 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며 문제부 승인을 받지 않은 데 이어 추가 자료 제출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월 말 선안축구센터 건립 예산 마련을 이유로 615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7월 말까지 약 8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초 같은 날 알려졌던 300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 축구협회는 7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부는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축구협회는 문제부 조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 징계 의결을 하고 2개월 내에 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